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고민 끝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4년 전 저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정방중앙 천지 성동 선거구에서 도연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제주도의 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단 하루도 보수 정치인으로서 품격과 자부심을 잃지 않았으며 당원과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정don당을 떠나고자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당의 방향 사이에서 괴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음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금 국민의힘은 지도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중앙당과 도당은 주민의 삶에 관심이 없고 당의 의사결정은 지도부의 이해관계에 따라야만 결정됩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보수정당의 가치는 국민의힘에서 점점 빛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주도의회 선거와 관련해 저희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연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제가 속한 정방중앙 천지 성동 선거구는 제주도에서 드물게 국민의힘 현역 의원 2명이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선거구입니다. 최근 어려운 당의 형편을 감안할 때 도당은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정치력을 보여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약속한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공관위는 애초 당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저에게 단수 공천을 위한 심사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와 면접을 통해 후보를 단수로 선별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후보 선출 과정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면접 점수를 철저히 무시한 채 당원 투표로 경선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패거리식 투표로 경선을 강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약속 훼손이자 당의 이익을 저버리는 배신 행위입니다. 여론조사와 면접에서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은 후보를 배제하고 당원 투표 경선을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판단입니다. 이는 당원과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경선을 주장한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면접에서 험지 출마를 약속하였습니다. 정치인이 정당과 맺은 약속을 저버리고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자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당 정치가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목소리보다 중앙정치 논리에 치우친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도민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당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책임있는 자세로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소석으로서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온 동료들과 당원 여러분께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선언이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한 선택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기억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 국민의힘 그러면은 당적 기간은 얼마 정도 되시고 탈당되는 거 제출하신 건지 언제 하셨어요? 네. 제가 그 2007년도 12월 3일에 그 국민의 그 책임당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19년째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 바로 이제 우리 도당에다가 그 탈당 신고서를 팩스를 넣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팩스? 네, 팩스로 넣었습니다. 그 의원님 기자회견을 기존에도 개최하시려다가 연기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결국 개최하시게 된 네.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연기하신 그 이유는 뭔지 좀 일단 제 마음을 이 탈당에 대한 마음을 고민한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한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그 명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를 하면서도 보여주는 우리 당의 모습이 저하고 너무 괴리감도 컸었고 또 아까 그 기자회견을 이제 두 차례 이렇게 연기하거나 시사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탈당을 마음의 결심을 먹고 하니까 도당에서 저한테 이제 자꾸 와서 어쨌든 우리 국힘의 인적 자원인데 좀 심사숙고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다. 그렇게 해서 단수공천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4인 간의 개인 감정이 들어간 그런 패거리식 투표가 돼버린 겁니다. 봉시철 도당위원장이 봉시철 관리위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제주시 가불 위원장들 간의 어떤 개인 감정이 그 투표에 고스란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도 했지만 더 이상 국민의힘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정치를 이렇게 보면 경선을 안 시켜주는데 탈당을 하거든요. 경선을 안 시켜줄 때. 근데 이거는 경선을 어떻든 간에 경선을 하자고 했는데 탈당하는 건 좀 예외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 이번 탈당 계기는 뭐 경선은 큰 비중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에 보여준 작금의 어떤 현상들이 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컸었고 어쨌든 또 국민의 입지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경선이라는 거는 이 공정해야 됩니다. 뭐든지 공정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정방중앙 천리 성동 4개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어렵게 당선이 됐지만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가지고 계속 발로 뛰었습니다. 같이 함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당원을 모집하고 이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을 위하는 길은 제가 그분들 우리 지역주민한테 이미지를 좋게 보여주고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당을 위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하고 이제 비례대표가 이제 저희 지역구가 나오고 경선하겠다는 분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획하에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당원 모집을 많이 한 사람이 당원 경선 100% 했을 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친구이다 이경용 우리 전 도의원이 있습니다. 이경용은 일도 잘하고 주변 연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당원 경선에서 100% 당원 투표해가지고 졌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정당 지지율이 지금 20% 정도거든요. 그러면 20% 정도의 당원들을 갖고 과연 이걸 투표를 해가지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판단도 못하는 제주도당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단수공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면접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월등히 차이 났습니다. 우리 우리 지역구에 그 민주당 2분, 그다음 우리 국힘이 2사람을 해가지고 4사람을 비교한 것도 있고 양자대결 한 것도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월등하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면접 시험에서도 월등하게 점수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 무시됐습니다. 저는 도당위원장이 힘이 약하다고 봅니다. 도당위원장이 제주시 가압을 당협위원장하고 우리 도당을 위해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한 점
최고의 무대는 고기철 도당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제시 을지역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후보를 한 명도 배출 못시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또 그 자리에 또 심사위원은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당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김승욱 제주 을지역 당협위원장은 사퇴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기 지역구의 후보도 저번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한 번에도 배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우리 당을 위해서 일한다고 거기서 심사위원으로 옵니까? 이제는 좀 떠나기 때문에 뭐 이제 상대당이 돼버렸지만 제가 어쨌든 부서에서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해서 어떤 서귀포시 우리 제주도에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 그 비례대표 출마를 하게 되면 그 뭐 규정이 있습니까?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보면 그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을 보는데 거기에 비례대표는 차후에 출마했을 때는 험지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험지 출마를 약속했습니다. 그게 그 도당 녹취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번 주에 우리도 그 면접을 봤거든요. 면접에서도 그때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그 비례대표한테 그때 비례대표 면접할 때 험지 출마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약속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녹취가 지금 다 제주도당에 다 있습니다. 회의록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저가 이제 꼼수 정치를 했다고. 저는 아무 언론에 뭐 흘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내 어떤 정치적 노선이 국힘하고 이제는 안 맞기 때문에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탈당을 결정한 거고 경선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거를 경선으로 해야만 이게 답이고 전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고 이런 식으로 언론을 호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경선해가지고 당당히 이기면 될 거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다. 그 정치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모르시는 그 시민들은 아니 경선해가지고 당당히 이기면 될 거 아니냐. 넌 경선해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는 처음부터 경선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비례대표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의원님 혹시 뭐 앞서가는 얘기지만 혹시 당선되면 네. 뭐 당적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시 뭐 국힘으로 복귀하거나 지금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습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열심히 해서 네. 당선이 돼가지고 또 하다 보면 저하고 이제 어떤 정치적 노선이나 맞고 하면 저도 어떤 그 둥지를 틀겠죠. 뭐 당을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 당적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돌아갈 확률이 있겠습니까? 국힘은 안 가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돌아갈 수 지금 제가 봐도 국힘은 비전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지역구가 3자 구도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의원님 보시기에는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저도 그 지난 지방선거 때도 굉장히 어렵게 됐죠. 왜냐하면 그 지역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서홍 대륜이었다가 우리 서홍동이 이제 정방중앙 천지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저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이제 사회에서 활동하고 좋은 분들도 많이 이제 알게 되고 해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저 성향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강성이 아니고 중도 쪽입니다. 중도 쪽. 중도 쪽이라서 이쪽 저쪽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국힘에 소속된 분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에 소속된 분도 마찬가지고 저를 위해서 많이 돕겠다. 그렇게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해서 완주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 탈당한 거라고 오늘 그럼 뭐 접수되고 처리된 건가요? 아니면 아침 바로 팩스 넣고 왔습니다. 넣고 있어요? 팩스 넣고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탈당을 안 시켜줘도 그냥 탈당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팩스를 탈당 시켜줘. 네, 알겠습니다. 있으실래요? 다음으로 강상수 의원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